왜일까요? 어떤 분은 과일을 매일 드셔도 혈당이 안정적일까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똑같은 과일을 드시는데도 당 수치가 치솟고 혈압이 오르실까요? 사실 이 차이는 과일의 종류에서 나옵니다. 혹시 과일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과일이라면 다 몸에 좋을 거라고 믿으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달달하고 맛있는 과일일수록 오히려 혈관에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최가은입니다. 30년 넘게 혈관 탄력과 식품 성분을 연구해온 박사인데요. 수천 건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과일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과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예순을 넘기신 분들에게는 어떤 과일이 약이 되고 어떤 과일이 독이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혈관이 상하고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지만 제대로 선택하면 혈관이 젊어지고 건강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혹시 달콤한 과일일수록 영양이 더 풍부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당도가 높을수록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킬 위험이 커지거든요. 오늘은 제가 직접 연구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순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와 반대로 혈관을 지켜주는 기적의 과일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혈당이 계속 오르고 혈압이 안 내려갔는지 직접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매일 아침 바나나나 망고 같은 달콤한 과일로 식사를 대신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아니라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답변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일 드시고 나서 갑자기 피곤하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시다면 그 경험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68세 박영호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노란 과일 한두 개로 식사를 대신하셨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가볍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던 거죠.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혈당 수치가 당뇨 진단 기준을 넘어섰어요.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반면에 72세 김수혜님은 정반대의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원래 달콤한 과일들을 즐겨 드셨는데 혈압이 계속 150을 넘어서 고민이셨어요. 제가 식단을 점검해 드리면서 과일 종류를 바꿔드렸더니 반년 만에 혈압이 120까지 내려갔습니다. 같은 과일인데도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차이가 궁금하시죠? 오늘 그 비밀을 전부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고 왜 지금 당장 과일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같은 과일이라도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가 혈관을 젊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문제인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망고부터 말씀드릴게요. 망고는 열대과일 중에서도 당도가 정말 높은 과일입니다. 평균 당도가 13도에서 15도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각설탕 5개를 한꺼번에 먹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미국 당대사 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망고를 섭취한 뒤에 공복 혈당이 평균 12%나 상승했다고 보고됐습니다. 제가 만났던 68세 박영호님이 바로 망고를 매일 아침 드시다가 당뇨 진단 단계로 발전하신 경우였어요. 이분은 망고가 비타민이 풍부하다는 말만 들으시고 매일 아침 큰 망고 반 개씩 드셨거든요. 그런데 석 달 만에 공복 혈당이 120을 넘어섰고 결국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으셨죠. 그만큼 망고의 당분이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고는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작은 조각 2~3개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절대로 공복에 드시면 안 되고요. 특히 망고 주스나 망고 빙수 같은 형태는 당분이 더 농축돼 있어서 훨씬 더 위험합니다.
혹시 여름철에 냉동 망고 즐겨 드시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해요.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자주 드시는데요. 사실 바나나는 익을수록 전분이 당으로 변하면서 혈당 지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노란색의 검은 점이 많이 생긴 바나나일수록 당분 함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12주 동안 바나나를 섭취하게 했더니 혈당이 평균 8%나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6세 윤정호님도 바나나 때문에 고생하신 경우인데요. 이분은 아침 공복에 바나나 2개씩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간편하고 포만감도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석 달쯤 지나니까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든요. 그럼 바나나는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하루에 반 개 이하로 드시는 게 좋고요. 색깔이 노랗고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당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검은 점이 많이 생긴 바나나는 당분 폭탄이나 다름없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아침 공복에 바나나로 식사를 대신하고 계시진 않나요? 세 번째로 포도를 말씀드릴게요. 포도는 알맹이가 작아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포도는 당밀도가 정말 높은 과일입니다. 한 송이를 다 드시면 밥 반 공기 먹는 거랑 비슷한 수준의 당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인기 있는 샤인머스켓 같은 품종은 당도가 18도 이상 나가고요. 건포도는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4배나 응축됩니다. 70세 정미숙님은 텔레비전 보시면서 포도를 한 송이씩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과일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혈당이 갑자기 치솟더라고요. 알고 보니 포도 한 송이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포함하고 있었던 겁니다. 포도는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식사를 하고 난 뒤에 10알에서 15알 정도만 드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혈관에 좋은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하지만 포도주스나 건포도는 절대 피하셔야 해요. 당분이 너무 농축돼 있어서 위험합니다. 혹시 과일 간식으로 건포도 자주 드시나요? 그럼 당장 그만두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도 당도가 14도에서 16도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특히 통조림 형태의 파인애플은 설탕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브라질 영양학회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식후에 파인애플을 디저트로 먹었을 때 혈당 최고점이 40%나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72세 이정화님은 식사 후에 파인애플을 디저트로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소화도 잘 된다고 생각하셨고요. 그런데 그 습관 때문에 공복 혈당이 계속 130을 유지하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인애플의 당분이 식후 혈당을 더 높이고 있었던 거죠. 파인애플은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가능하면 생 파인애플을 아주 소량만 한 달에 한두 번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이나 파인애플 주스는 절대 피하셔야 해요. 설탕이 추가로 들어있어서 혈당을 더 급격하게 올리거든요. 혹시 식사 후에 파인애플 한두 조각 자주 드시진 않으신가요? 이 4가지 과일만 줄여도 여러분의 혈관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은 60 넘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조심해야 할 과일들이에요. 당분이 높아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혈관을 상하게 만들거든요. 이제 반대로 혈관을 지켜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과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좋은 소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혈관을 지켜주고 뇌졸중 위험을 낮춰주는 과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관 벽을 복원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블루베리 반 컵 정도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혈압이 평균 8mm 낮아졌다고 해요. 또 혈관 탄력도가 젊은 사람 수준으로 개선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65세 강수진님은 제 권유로 블루베리를 매일 아침 식사에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냉동 블루베리를 플레인 요구르트에 섞어서 드셨는데요. 석 달 만에 혈압이 145에서 128로 떨어졌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준 덕분이에요. 블루베리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 식사의 반 컵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하고요. 냉동 블루베리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가 신선한 것보다 보관도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좋아요. 다만 설탕이 첨가된 스무디 형태는 피하셔야 합니다. 냉동 블루베리 냉장고에 두고 계시나요? 오늘부터 매일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옛말에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사과에는 케르세틴과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사과를 매일 한 개씩 석 달 동안 먹은 사람들의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69세 박성호님은 제가 권해드린 대로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도 훨씬 편해지셨대요. 석 달 뒤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개선됐습니다. 사과의 식이섬유가 장 건강도 좋게 만들어준 거예요. 사과는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무조건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껍질에 좋은 성분이 집중돼 있거든요. 아침 식사 30분 전에 중간 크기 한 개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하고요.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식이섬유가 파괴돼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혹시 사과 껍질 벗겨서 드시나요? 오늘부터는 그대로 드셔보세요.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과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요.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 맞아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또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이탈리아 심혈관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토마토를 매일 섭취한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30% 낮아졌다고 합니다. 71세 김영숙님은 매일 아침 방울토마토 10개씩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다고 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혈압이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특히 아침 혈압이 안정되면서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지셨대요. 토마토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면서 혈압을 낮춰준 거죠. 토마토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매일 방울토마토 10개 정도나 중간 크기 1개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생토마토도 좋지만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프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시판 주스는 당분이 첨가돼 있을 수 있으니 성분을 확인하셔야 해요.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가 더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를 과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보카도도 엄연한 과일이에요. 다른 과일과 다른 점은 당분이 거의 없고 불포화 지방과 칼륨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3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보카도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1% 낮았다고 합니다. 67세 이준호님은 처음에 아보카도 맛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샐러드에 섞어 드시라고 권해드렸더니 조금씩 익숙해지셨고요. 석 달쯤 지나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특히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내려가는 이상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 거죠. 아보카도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한 개는 너무 많고요.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거든요. 아침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토스트에 발라 드시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레몬즙을 약간 뿌려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도 더 잘 돼요. 혹시 아보카도를 과일로 인식하고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2배나 많이 들어있고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키위를 하루에 2~3개씩 석 달 동안 먹은 사람들의 혈압이 평균 10mm 낮아졌고 혈소판 응고 기능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70세 최영희님은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키위를 매일 드시기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후에 키위 1~2개씩 드셨는데요. 변비도 좋아지고 혈압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키위의 식이섬유가 장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개선해 준 거예요. 키위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하고요. 껍질째 드시면 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껍질이 거칠다고 느껴지시면 숟가락으로 과육을 떠서 드셔도 좋아요. 아침이나 식후 디저트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이 5가지 과일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시면 혈관 노화가 늦춰지고 뇌졸중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키위는 60 넘으신 분들에게 정말 귀한 과일들이에요. 당분은 낮으면서 혈관을 보호하는 성분은 풍부하거든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잘못된 과일 선택은 혈당을 흔들고 혈관을 상하게 만듭니다.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처럼 당분이 높은 과일들은 60 넘으신 분들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과일들을 매일 드시면 혈당이 오르고 혈압이 높아지면서 결국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키위같이 당분은 낮고 혈관 보호 성분이 풍부한 과일들을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회복되고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낮아져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 과일 종류만 바꾸셨는데도 석 달 만에 혈압이 20mm 이상 떨어진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특히 이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은 한 달에 한두 번 이하로 줄이시고요.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키위는 매일 챙겨 드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20살 젊게 돌려놓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먹는 과일 하나만 바꿔도 혈관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68세 박영호 님이 망고 대신 사과로 바꾸셨을 때, 72세 김수혜 님이 포도 대신 블루베리로 바꾸셨을 때 그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드시던 바나나나 망고 대신 사과 1개로 바꿔보세요.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겁니다. 단 이틀만 해보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고요. 한 달 뒤에는 혈압과 혈당 수치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과일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먹는 게 가장 좋고요. 공복에는 절대 달콤한 과일을 드시면 안 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저녁 식사 후에는 과일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밤에는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당분이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또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먹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돼서 오히려 해로워요. 과일은 반드시 그대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씹는 과정에서 포만감도 느껴지고 당 흡수 속도도 느려지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위험한 식품 5가지를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자주 먹는 음식 중에도 혈관을 상하게 만드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과일은 무엇인가요? 혹시 매일 드시던 과일이 위험한 과일 목록에 있어서 충격받으셨나요? 아니면 이제부터 챙겨 먹어야겠다고 생각한 과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똑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